2월 19일 수요일, 오늘은 행복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힐링핸즈 가정의학 전문병원 이민경 원장님 그리고 정석원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한 달 전쯤에 행복스케치에 처음 방문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과 매니저님 소개와 또 힐링핸즈 어떤 분들을 위한 어떤 병원인지 소개도 함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 널스 프랙티셔너 이민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 2층에 위치한 힐링핸즈 병원의 매니저로 있는 정석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또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방송 이후로 좀 이렇게 방송 들었다라고 의견 주신 분들이 계셨는지. 예,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시원 입구에서 브로셔를 나누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잘 봤다고. 아, 진짜요? 예. 네, 이 지난번에 함께 했던 이 초대석 영상이 저희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혹시 댓글 적힌 거 보셨나요? 네, 하나 봤는데 제가 수염 기른 게 무섭다고 그러셔갖고. 아, 그거 말고. 그래갖고 바로 깨끗하게 하고 갑니다. 이제 그거. 예.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그 매니저님 수염 면도하셨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그 댓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이디가 상헌리7369라는 분께서 전에 계시던 병원에서 5년 정도 진료 받았었는데 너무 자상하시고 잘 봐주신다라고 하시면서 개원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시고 너무 좋은 선생님입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근데 성함이 나치 이거예요. 아시는 분인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오랫동안 뵌 환자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확실하게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름이 굉장히 나치 있고 그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따뜻한 그 기억을 갖고 또 이렇게 방송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것 너무 같아요. 감사하죠. 예. 네. 이 엄마의 약손처럼 좀 다치고 지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병원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개원 축하드리고, 요 병원만의 좀 특별한 점 혹시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뭐 어떤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개원 기념으로 선착순으로 이제 면역력 주사나 비타민 주사를 이제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끝났고요. 모두 이제 이미 많이 다 오셨고. 예. 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그 근육 주사로 6가지 주사를 준비해갖고 그걸로 이제 저희가 또 프로모션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이렇게 만약에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면은 또 바로 행복스케치에서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흔하게 접하는 질병이고 주변에서도 많은 당뇨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당뇨. 네. 혹시 이 당뇨라는 주제를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환자분이랑 상담하면서 이제 교육하고 또 그 잘못된 상식을 또 바로 잡아드리고 이런 거 빠지지 않는 주제가 당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뇨가 참 가깝고도 좀 알기 어려운 질환이구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질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아시안들에 대한 이제 당뇨 교육과 예방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아는 주제이기도 하고 매일 접하는 진료실에서 그 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뇨로 정해봤습니다. 진짜 주변에 당뇨, 나도 좀 당뇨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데, 네. 이거를 진짜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아주 유익할 것 같은데, 우선 아주 기초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당뇨.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질병인가요? 예, 당뇨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병은요, 만성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급성으로 아프고 낫는 질환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평생 갖고 가는 만성적인 병이죠. 그럼 완치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완치라는 개념은 당뇨에서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당뇨는, 이제 그 혈당이 이제 몸에 이제,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높아져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뜻을 보시면 당이 이제 혈당 할 때 당이고, 그다음에 요는 이제 소변 요자잖아요. 그래서 당뇨라는 한자를 보시면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당에서 혈당이 계속 만성적으로 높아져 있으면 이제 그때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에서 당이 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당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당뇨라는 거는 보통 2형 당뇨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2형 당뇨. 2형 당뇨예요. 네. 그러니까 1형 당뇨도 있고 2형 당뇨도 있어요. 근데 이제 1형 당뇨는 보통은 만성질환은 같은데 1형 당뇨는 자가 면역 시스템의 병으로, 이거는 소아기 때나 청소년기 이때 대부분의 발병을 하고, 좀 어린 나이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소아 당뇨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보통은 이제 2형 당뇨,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생기는 그런 병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구분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2형 당뇨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쵸. 가끔 이제 1형 당뇨, 소아 당뇨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주변에 진짜 당뇨병 때문에 고생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네. 이게 꼭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요 네. 전당뇨라고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건지 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환자분을 진료실에서 보면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한 40대, 50대 분들이 당뇨가 많으시고, 이제 나이가 드신 이제 어르신들도 당뇨가 꽤 많으시고요. 근데 요즘에는 30대가 돼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많으세요? 많진 않아요. 근데 30대인데 벌써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왠지- 당뇨가 많이 진행된 상태가 있으시고, 그리고 당뇨는 아니지만 전당뇨라고 해서 당뇨 전 단계가 있으신 분도 30대 중에 굉장히 많으세요. 아, 당뇨의 전 단계다 해서 전당뇨라는 네. 거군요. 네, 영어로는 이제 당뇨는 다이비리고요. 전당뇨는 프리 다이비리해서 그 전에. 예. 그러면은 이게 좀 당뇨가 그렇게 젊은 분들도 요즘은 그래도 꽤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게 생기는 원인이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것 때문일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뇨는 생활습관병이에요. 아, 네, 생활습관이 잘못해서 생기는 성인병입니다. 전부 다요. 네. 네, 그러니까 100%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는데, 그냥 당뇨는 생활습관 병이라고 보시는 게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 그러면 어떻게 안 네. 좋길래 도대체 네, 네.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당뇨나 전당뇨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사가 불규칙하고, 또 적당히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이제 치유친, 이런 탄수화물에 치유친, 아니면은 좀 불규칙하게 식사하시는 분들. 뭔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그렇죠.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분들. 그렇죠. 네. 그리고 운동 부족.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 뭐 연구에 의해서도 뭐 최근에 운동을 정기적으로 안 하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러니까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거죠. 평상시에. 네. 운동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면 부족이라든지. 수면 부족 같은 것도 당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당뇨나 전당뇨가 많이 발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요 당뇨를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당뇨가 만성질환이고, 아까 이제 여쭤보신 것 같이 당뇨가 치료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당뇨가 한번 생기면 치료라는 개념은 없고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잘 조정해서, 내가 약 없이, 당뇨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 없이, 당뇨의 합병증이 없이, 당뇨 증상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생활 습관의 조금 개선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럼요. 라는 말씀이신데, 요 아시아인들이 특히나 당뇨가 좀 다른 인종보다 많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참 신기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시아인들은, 다른 인종과 틀리게 내장 지방이 잘 생기는 편이에요. 내장 지방이 좀 더 쉽게 쉽게 생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뚱뚱한 미국 사람을 예를 들면 그 사람이랑 똑같은 몸무게의 한국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내장 지방의 분포도는 한국 사람이 훨씬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비만인 사람들은 왠지 그래도 한국 사람보다 이런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내장 지방은 또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시아인들은 내장 지방이 다른 인종보다 더 빨리 쉽게 생기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뭐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내장 지방이 생기면 내장 지방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염증을 유발해요. 그러면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당뇨가 더 쉽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아시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마른 당뇨라고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건 그렇게 어떤 거예요? 살이 찌지 않아도 이제 배만 이제 볼록하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운동 안 하시고 맞아요. 탄수화물 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당뇨가 이제 전체적으로 몸무게나 이런 거는 뭐 비만이 아니지만 과체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복부 지방이 너무 많음으로써 이제 당뇨 위험이나 이런 데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나는 음식 먹으면은 네. 배부터 나와. 네. 이런 분들 진짜 계시고 네. 이렇게 딱 볼 때 너무 날씬해서 네. 진짜 날씬하다 하면은 아니야 나 배는 이렇게 나왔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네. 딱 아시안 체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또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몸에 이제 팔다리에 있는 근육은 빠지고 배에 또 복부에 이제 지방이 몰리는 맞아요. 안타까운 이제 노화 현상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것도 이제 내장 지방을 이제 점점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또 당뇨가 생길 수가 그쵸. 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도 당뇨 위험이 올라가는 거죠. 요게 그리고 또 요즘에 왜 패스트푸드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좀 간단한 한 그릇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도 또 당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그럼요. 당뇨식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당뇨식이라는 거는 영양 잡힌 균형 있게 골고루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바쁜 이제 뭐 일이나 이제 학교나 이제 가정 이렇게가 돌보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간단히 패스트푸드나 아니면은 이제 뭐 라면이나 뭐 국수나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딴데 대부분의 그런 음식들의 영양소를 보면은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치중돼 있어요.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리고 뭐 간식만 해도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빵이랑 떡 같은 것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치중돼서 드시다 보면은 이제 탄수화물이 너무 몸에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게 비만으로 이제 몸에 이제 엑스트라 이제 에너지로 몸에 쌓이면서 비만,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이제 당뇨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네. 근데 나는 이런 걸 다 잘 지키는데 사실 가족력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이제 당뇨는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가족력이 있으니까 나는 글렀어 이런 건 아니고요. 충분히 생활 습관으로 그거를 개선하고 극복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가족력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식습관을 좀 보고 그다음에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는 그런 약간 모티베이션, 원동력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신경 쓰고 그럼요. 더 주의해야겠다. 그럼요. 더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네. 게 되어야 한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 여기 지금 알렉스님께서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내장 지방을 없애려면 수술로 떼어내야 하나요? 아니면은 약으로도 빠지게 할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내장 지방이라는 건요, 이 장기 안쪽에 들어가는 펫이라서요, 수술로 떼어내기를 그게 더 어렵겠네요. 네, 어렵겠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도 많고요. 그렇죠. 이런 피하 지방이 아니고 이제 내장의 안쪽에 깊숙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운동과 식습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동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150분.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과잉 이제 뭐 과식한다든지 네. 야식한다든지 아니면은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당이 많은 음식을 좀 피하시고 적당히 음식을 드시면 내장 지방은 알아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꼭 수술이나 뭐 약물 치료가 네, 아니라 약물은 제가 약물 치료도 권하긴 해요. 있긴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내가 살을 빼지 않으면 건강상에 정말 심각한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이제 위험 요소가 많을 때 살이 이제 급속하게 빠지지 않으면 내가 위험할 정도의 건강이 나빠졌다 할 때는 그때는 약물 치료도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에만. 그럼요. 근데 그냥 내가 조금 배가 나오고 내 내장 지방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이제 약물부터 시작해야지.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네. 운동과 식습관이 네. 우선이다. 정도가 제일 빠른 길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힐링헤즈 가정의학 전문병원 이민경 원장님 그리고 정석원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노래 스탠딩 에그의 목소리로 전합니다. 여러분은 2월 19일 수요일 행복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힐링핸즈 가정의학 전문병원 이민경 원장님 그리고 정석원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늘푸른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아까 전에 운동 진짜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운동은 사랑이죠 하시면서 추워서 오늘은 못 나가고 있는데 3시쯤에 나갔다 오신다고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도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으로 응원합니다. 또 이렇게 매일매일 혹시 네. 같이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저분은 이제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기에 분이에요. 대신에 식습관으로 네. 식습관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노래 듣기 전에 전당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네. 이 전당뇨라는 것과 당뇨가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당뇨는 이제 당뇨와 전당뇨를 구분하는 거는 피검사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검사 항목에 보시면 히모글로빈 A1C라고 한국말로는 당화혈색소라고 해요. 당화혈색소.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치가 6.5가 넘으면 당뇨 확진이 되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당뇨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6.5보다는 넘진 않지만 정상인 5.7보다는 높으면 그때는 전당뇨라고 부르는 거죠. 6.5보다 낮지만 5.7보다 높으면은 네. 전당뇨다. 네. 그리고 6.5부터는 당뇨예요. 당뇨이고. 네. 요게 좀 치료 방법도 되게 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당뇨병이 한번 확진이 되면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요구되고요. 치료 방법에는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식습관, 만약에 비만 있으시면은 비만도 이제 해소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당뇨인 경우에는 아직 당뇨는 아니에요. 전당뇨는 당뇨는 아니고 이제 어떤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몸이 주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뇨로 가고 있으니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다시 점검을 하고 이제 조정을 하면 다시 정상으로 내려가고 이대로 그냥 가면은 몇 년 있다가는 당뇨가 될 것이다라는 몸에 주는 위험 신호죠. 어떻게 보면은 좀 주의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당뇨를 그러면은 진단을 좀 받으면은 이게 더 악화가 돼서 좀 당뇨가 되지 않도록 어떤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당뇨 식습관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제 사람들마다의 생활 패턴도 틀리고 선호하는 음식도 틀리고,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약간의 이제 고충이 있는 게, 예. 한국 커뮤니티가 많이 커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전문 이제 의료인의 부족이라든지 이제 스페셜티 이제 전문적인 교육사들의 부족이라든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당뇨 교육사들이에요. 예, 당뇨 교육사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뭐 영양사도 있고 뭐 당뇨 교육사도 있는데 따로 이렇게 전문으로 그렇죠. 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혈당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체크하는 법, 음식을 조절하는 법, 이제 얼마나 이제 당을 섭취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당뇨 교육사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한테 보내면 영어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다 미국 음식을 위주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식습관이나 뭐 그쵸. 생활습관 같은 거를 미국인 위주로 그렇죠. 여기는 미국이니까. 예, 그러니까 문화나 식습관 차이를 고려를 안 하고 일반적인 그냥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교육하듯이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특화된 당뇨 교육 받기가 지금 아직 여기서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를 이제 진료실에서 뵐 때마다 최대한 이제 리소스니까 어디를 가시면 이런 거 찾을 수 있다. 아니면은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러면은 이런 식습관 같은 것도 한국인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가 있겠죠? 네, 간단하게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당뇨식은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식사를 하실 때 한식으로 예를 들면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데 이제 예전에 많이 배우셨잖아요, 학교에서 탄수화물, 맞아요. 단백질, 영양소들. 네. 그거를 골고루 다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듯이 한 그릇 음식들은 탄수화물에 치중되어 있는 이제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할 수가 없고요. 항상 이제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고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은 뭐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두부라든지 네. 예, 닭고기 뭐 어류 이런 거 많잖아요. 그쵸. 계란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식사 때마다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뇨니까 난 당질,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지. 근데 이거는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오히려 네. 예,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은 몸에 꼭 필요하고 필수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도. 그쵸. 예,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만 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은 이제 하얀 밀가루, 흰쌀, 떡이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떡 같은 것도 이제 쌀을 압축해서 만든 거니까 이제 그거는 한 조각 먹어도 정말 당이 오르는 거를 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어느 정도의 좋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잡곡이라든지 네. 잡곡밥이라든지 현미밥이라든지 보리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적당한 과일, 적당한 그쵸? 과일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채소 드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유제품도 이제 만약에
뭐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우유를 섭취하실 수 있으시면 적당한 유제품, 요거트라든지 치즈라든지 우유 정도, 그 다음에 적당한 좋은 지방,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좀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당뇨니까 이런 경우도 봤어요. 나는 당뇨니까 당을 제한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를 만약에 약을 드시게 되면은 약 효과로 인해서도 당이 억지로라도 내려가요. 우선 치료 이제 약물을 먹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데 약을 드시게 되면은 공복이 길어지다 보면은 너무 혈당이 떨어지겠죠. 네. 그다음에 식사를 또 한 끼를 난 한 끼만 먹으니까 거하게 잘 먹겠어. 이러면은 또 왕창 드시다 보면은 혈당이 또 확 오르겠죠. 그럼 이제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이렇게. 그게 오히려 네, 그게 너무 나빠요. 네, 그러니까 당뇨는 항상 혈당이 높낮이가 많이 없게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시간 정도의 식사 간격을 띄우면서 삼시세끼 식사를 다 하시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중간중간에 적은 열량의 간식도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지금 늘푸르님께서 이론적으로는 아는 얘기인데 전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서요 라고 하셨고 네. 이게 진짜 어렵죠. 네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탄수화물 중독이었어요. 과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요? 네, 제가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운동을 하면서 조금 이제 식습관도 조정을 했는데 제가 알죠. 근데 이거는 본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든 일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전당뇨나 당뇨로 진단을 받으셨으면 좀 자기의 몸을 이제 테이크케어 한다는 내 몸을 사랑하고 아껴가지고 오래오래 써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탄수화물은 아예 끊는 건 아니고 적당히 드시고 줄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공주님께서는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 추천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운동이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중간 강도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땀이 아예 안 나진 않지만 조금 하면 땀이 몽글몽글하게 이마에 맺힌다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숨을 헐떡일 정도로 고강도는 아니고요. 이제 땀이 약간 송글송글하게 맺힌다는 그 정도의 운동을 이제 일주일에 한 150분에서 200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네.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운동은 지금 이제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맞아요. 이제 밖에서 뛰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거를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적인 운동이든 좀 더 뭐 이렇게 활동적인 운동이든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의 운동을 150분에서 200분 정도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운동하는 거는 싫어해요. 왜냐면 이제 햇볕도 타는 거 싫고 이런데 어떤 분은 또 골프나 아니면 테니스나 뭐 이렇게 되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고 맞아요. 사람마다 원하는 이제 좀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은 운동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뭐 이게 좋고 이건 틀리니까 이 운동만 하세요. 이건 아니고 본인에게 맞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 당뇨병에 걸리면은 그러면은 좀 어떤 증상이 있고 이게 자각 증상으로 자가 진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당뇨 초기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좀 무섭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자각 증상이 이제 인터넷에 이제 많이 이제 잘못된 거짓 정보들이 많이 떠돌긴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보시고 나는
당뇨가 아닐 거야. 이런 증상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얘기하는 거는 당뇨 증상이 나타나면요.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당뇨가 하루아침에 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오랜 시간에 생활 습관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이라서 천천히 생기고 전당뇨가 됐다가 당뇨 초기가 됐다가 중기가 됐다가 이제 당뇨가 굉장히 심해지는 게 그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병이에요.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나는 내 몸이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잘 먹고 잘 뭐 하고 이렇게 괜찮다 느낌도 괜찮고 그렇다고 당뇨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당뇨를 아니면 전당뇨를 알고 싶으면 피 검사를 하셔야 돼요. 당화 혈색소가 제일 정확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지금 공주님께서 네. 혹 더운 곳에서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은 운동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 일을 하시는 거면요. 일을 하시는 거랑 운동은 좀 틀려요. 이게 그냥 더운 곳에서 땀을 빼는 것과 그쵸. 운동을 해서 네.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건 다르다. 그렇죠. 왜냐면은 더운 곳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는 땀도 흘리면서 일을 하시고 물도 안 드시면은 탈수가 되겠죠. 이거는 운동이랑은 좀 틀린 개념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몸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렇게 몸을 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몸의 활동량은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의 개념이랑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데서 틀리고 제가 이제 이 공주님의 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운동이랑 일이랑은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요게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제 더운 곳에서 그쵸.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과는 다르다. 근데 여기 초기 당뇨면은 약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지금 계속 어떻게든지 운동과 식습관을 안 하시려고. 네네네네. 네네네. 제가 굉장히 이런 경우를 많이 뵀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런 거를, 생활 습관 바꾸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리고 이제 제 몸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테이크케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 이제 나는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다 먹고 운동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러면요 어쩔 수 없어요. 약 드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시면서 약도 안 드시면 당뇨가 당연히 심해지죠. 그거는 원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약은 첫 번째가 아니고 권장하지 약은 않으시죠. 2순위죠. 약은 네. 2순위예요. 네. 어떻게 좀 아무래도 당뇨병 환자분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게 당뇨병이 사실 합병증 때문에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 좀 유독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신가요? 네네네. 저희가 당뇨를 거의 매일 이제 뵙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자들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몇몇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기억에 남는 거는요. 이분은 이제 외국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 클리닉에서 일할 때 오셨는데 새로 뵙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자분이었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일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비만이었는데 운동도 안 하고 식습관 조절도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심지어 더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뇨가 많이 진전되면은 이제 체중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최근에 피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냐 그랬더니 몇 년 동안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피 검사를 했는데 당화 혈색소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12인가 13이 나왔었거든요. 당뇨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요. 체중이 감량이 되신 거였네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분 이제 말고 다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조금 안타까운 환자였었어요. 이분은 이제 한국 분이었어요. 한국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 클리닉에서 이제 계속 일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 많이 상담을 이제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당뇨를 20년 넘게 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약을 다시 리뷰를 다 해드리고 약을 이제 시작해서 복용해야 될 정도로 당뇨가 심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첫 번째 1순위는 약은 항상 2순위다. 1순위는 생활습관이다. 당뇨는 생활습관 병입니다. 생활습관만 조심하고 조정해도 당뇨는 어느 정도 치료는 아니지만 완화되거나 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분통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나는 이거를 지금까지 몰랐냐. 이런 거를 교육을 못 받고 네, 못 받았고, 네, 미국에 못했고. 그쵸. 미국에 살면서 뭐 이런 거를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뭐 의사한테 가면은 약은 줬지만 이렇게 뭐 당뇨 교육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도 특별하게 시간을 많이 내드린 건 아니에요. 환자가 있으니까. 근데 네, 그 정도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이랑 이런 정도만 알려드려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좀 믿을만한 이제 웹사이트라든지를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당뇨식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진짜 미리미리 좀 아는 게 특히 중요한 병인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좀 빠르게 질문을, 네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검사나 교육 혹시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뇨 검사는 보통 이제 피검사로 진행되죠. 당화혈색소로. 그래서 피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당뇨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점점 심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미리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하시면 얼마든지 초기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미리미리 피검사나 이런 정기검진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힐링엔즈 병원에서도 혹시 검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저희는 제가 이제 주치의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으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도 보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또 한국어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당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당뇨는 이제 완치는 어렵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이제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절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나 아니면 정기적인 혈당 검사로 그다음에 건강을 지키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시다면은 주치의랑 상담으로 본인한테 맞는 약이랑 그다음에 치료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또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말고 이게 그럼요. 충분히 또 예방할 수 있고 치료가 되는 병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검사해서 좀 치료를 받으셔라라는 말씀해 그럼요. 주셨네요. 네. 네, 정석원 매니저님도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힐링엔즈 오시면 일단 피검사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네. 오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당뇨 전문가도 저 앞에 계신데 저도 저분 덕에 다행히 당뇨는 아직 안 걸렸고요. 네, 여기 산 증인이. 네. 그러니까 오시면 돼요.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과 매니저님 오늘 소중한 시간 알차고 좋은 정보들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